나와 있는 이 곳은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입니다. 오늘 저희가 총 4곳을 임장을 다닐 거예요. 뉴욕!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운타운은. 감안. 이 울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어딘가요? 지금 테라스와 발코니가 믹스 매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껴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들은 요즘 트렌드를 보자면 저는 이런 디태치 하우스를 볼 때 저희가 하는 일이 약간 결혼 정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임장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다운타운에 원베드 콘도를 지금 보러 왔는데요. 원베드짜리 콘도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특히나 원베드는 이 레이아웃이 얼마나 펑셔널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오른쪽 편에 창이 이렇게 나져 있기 때문에 자연광도 잘 들어오는 레이아웃으로 지금 잘 되어 있고, 이 작은 곳에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해서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나마 지금 옷장들도 있고, 쪽 앞쪽으로 이렇게 선반을 쉘브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통로형의 그런 유닛이지만 그래도 레이아웃이 죽은 공간 없이 잘 살려져 있다. 지금 저는 보고도 리빙 스페이스도 조금 놀랐어요. 사실 이쪽에 이렇게 등이 달려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 아일랜드 식탁이 이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집주인분께서는 레이아웃을 최대한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식탁 부분을 이쪽으로 또 다시 바꾸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영하고 퀸인데 퀸 라인으로 지금 지하철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지하철이 환승이 되는 곳이 이 퀸 스테이션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콘도기 때문에 앞으로야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층이 51층이에요. 특히 이 영 라인에서 뷰가 나오기 힘들죠. 그렇죠. 저희가 소위 말해 뉴욕 뷰, 뉴욕! 진우님께서는 지금 이 구조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셨고, 맞아요. 저는 구조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운타운은. 다만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가를 저는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이 울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와우, 여기 어딘가요? 저희가 지금 소닐에 있는 로얄 베이뷰 트라이데리 시공했죠. 이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700 스퀘어핏이 넘어요. 이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이 금액대에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지역이나 조금 더 북쪽에서 이제 아예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제일 보시는 부분들이 주공간이 있냐 없냐. 여기 거의 정사각형이죠. 지금 정사각형 공간 안에서 주공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한국에 보면 이 정도의 서비스 공간이 항상 있죠. 런쥔 머신이 있는 이 세탁실인데 네.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댄인데 이 댄 공간도 어떻게 보면 일반 저희가 1+댄, 2+댄 보는 댄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을 사무실로 쓰셔도 되겠지만 하나의 또 거실로 쓰셔도 충분한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실거주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베이비하고 존 스트릿에 가까운 위치죠. 어떻게 보면 놀수역이랑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레이디스 골프라는 또 골프장이 앞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콘도인데 약간 느낌은 하우스에 사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천장을 보시면 지금 벌크헤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나오는 공간이 지나가는, 그쵸, 관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네. 지금 여기서 쫙 봤을 때 벌써 이게 시원한 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벌크헤드가 어떤 유닛 같은 경우는 정말 천장 반만큼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닛에 이제 발코니가 있으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근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 있고 조금 더 환기시키시기에도 좋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라스와 발코니가 믹스 매치가 돼 있는. 이 창문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점이 동동동동동 있거든요. 이 점이 뭐냐면 새들이 날라왔을 때 부딪히지 말라고. 콘도 자체가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들은 하우스 같은 느낌을 원하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감이나 피니쉬를 엄청 신경 쓰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HVAC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를, 요 마감을 처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베이스보드 자체도 지금 기본 베이스보드가 아니라 좀 높은 베이스보드. 예. 콘도를 구매를 하실 때는 프로퍼티 텍스부터 해서 이제 모기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틸리티 비용들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내가 달에 얼마만큼의 리빙 코스트가 나오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타운하우스는 엔드 유닛이죠. 엔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창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들은 사실 양쪽이 다 블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앞쪽과 뒤편 이렇게가 이제 국한이 되는데 가운데 껴있는 유닛들은 겨울철에 다 같이 양쪽에서도 히터를 켜주고 더울 때는 또 다 같이 에어컨도 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에너지 이피션시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엔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쪽 편이 완전히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선설이 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구조인데요. 보통 타운하우스 구조가 여기 보시면은 부엌이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보통 다이닝 테이블을 놓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거실로 쓸 거실 거예요. 개념으로 쓰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 바한 지역의 타운하우스들이 기본적인 구조인 그렇죠. 거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집도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운하우스라 하면 가족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쇼잉을 해보면 젊은 분들은 어쨌든 처음에 집을 샀을 때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리빙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저는. 요즘 트렌드를 보자면 쇼잉을 했을 때 오히려 마당이 없어도 이 리빙 스페이스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당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시간도 없고 물론 모든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의 추세다. 경험상 이런 집을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보면 추가적으로 나오시는 질문들이 주변에 공원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태치 하우스를 볼 때 바로 저는 주방으로 먼저 갑니다. 지금 주방으로 왔는데요. 이런 디태치 하우스들은 본인들의 이런 캐릭터를 좀 많이 입히는 데가 특히나 주방, 또 거실. 지금 현재 집주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들이 본인의 취향에 또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이런 디태치 하우스를 보실 때는 좀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집을 임장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준보다는 구매자분들이 이거가 맞을까 안 맞을까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집들 보면 사실 거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거래 기간도 길고 셀러분께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그거는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약간 결혼 정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듀오! 그렇죠. 듀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거실 공간으로 저희 나와봤는데요. 일단은 딱 첫눈에 들어오는 게 볼케이닉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화산으로 만들어진 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좀 특이한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지널 파이어플레이스인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 구매자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캐릭터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돌이 정말 나는 이 돌을 원치 않고 다른 어떤 새 걸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또 손님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과연 저희가 떼고 새로운 거를 붙일 때 작업이 어렵진 않은지 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님분들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디태치 하우스 그런 집들은 프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작은 낫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4에이커 정도가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우스를 살면서 나는 인프라가 가깝고 교통이 가깝고 중요한지 혹은 내가 좀 자연을 즐기면서 좀 고즈넉한 삶을 추구하는 게 내 방향인지 디태치 하우스를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보통 뭐 2층에 방이 몇 개야 부엌이 레노가 돼 있어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제 큰 땅에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하우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손님이랑 맞을까 안 맞을까를 저희가 잘 연결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MLS 상의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내가 현관문을 열고 그렇죠. 딱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그 느낌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장을 좀 많이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사셔서 막 공사를 하자 이렇게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상 내가 걷어내 보니 안에 뭔가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요즘같이 원자재 값이 높고 그랬었을 시에는 조금 공사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헤데이크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내가 임장을 다니면서 나의 캐릭터와 맞는 집을 먼저 찾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오늘 저희가 다운타운에서부터 쭉 지금 돌았는데요. 임장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임장은 본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저희 같은 리얼터 분들께서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 나와에 맞는 집을 찾을 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연락하셔서 이렇게 같이 임장 다녀보시면서 또 저희가 어떻게 가이드 해드리는지도 또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YC 부동산 김진현 네, 부동산 중개인 박진우였습니다. A 플러스 중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